자,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여권은 일제히 강선우 옹호에 나섰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이란 개념보다는 사실 직장이란 개념도 있지만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그 직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가 딱 구분된 일들이 공사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이 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도 보좌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거는 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자발적으로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나는 의원이 좋다. 뭐 내가 여기 직장이라는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명의 전직 보좌진이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로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왔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그 보좌진에 반대된 그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인터뷰나 뭐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도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의원하고 보좌진 관계는 통상적인 직장 관계가 좀 다르다. 그래서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의원의 개인적인 일을 돕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바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입니다. 자, 복경 의원도 그렇다면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준다든가 혹은 뭐 집에 변기를 고쳐준다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그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드시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약 20년 가까이 저랑 같이 있는 저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저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이 알죠. 그래서 한 식구나 다름없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 보좌진들과 그 상임위 기간 동안만 일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보좌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복귀왕 의원실에서 자기의 경력을 쌓아서 또 다른 의원실로 가고자 하는 이런 뭐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경우도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든 딸이든 혹은 뭐 아내라 할지라도 서로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그 각별하게 조심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가족이면서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 또 때로는 엄격한 직장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권영길 의원께서도 뭐 대구시장도 지내셨고 또 야권의 중진 의원이신데 그동안 이른바 같이 일했던 보좌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 보좌진들, 비서들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18대 때 같이 했던 사람들도 4년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대로 했고, 지금 이제 그분들은 저는 제 보좌진들에게 나이 40대 중반 넘어서까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있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경험을 쌓아서 각자가 꿈꾸는 곳으로 가고 그 길 속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18대 때 같이 일하던 친구 중에서 같이 하는 사람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보좌진들은 각자 자기들 길을 가서, 그래도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좌진과 민주당 의원들 관계는 때로는 동지적 관계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그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국회의원으로 온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지방자치에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하던 분들이 차례로 국회의원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렇게 이제 문진석 의원이나 김현정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동료이기 때문에 좀 감싼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심기를 읽는 거죠. 대통령을 인사권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하려다 보니까 지나치게 지금 하면서 지금 다른 동료 의원들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는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이 갑질해도 되나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일반 회사하고 갑질이 다르다 그러면 그걸 듣는 보좌진들은 민주당 보좌진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저 완전 2차 가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가해에 동참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신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을지로위원회를 예를 들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의 정체성,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을 배격하던 민주당의 정체성이 집권하고 대통령이 되시면은 저렇게 변질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갑질하는 사람을 당연히 하고 2차 가해하고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씀들을 계속 하는데 저런다고 해서 저게 덮여지지가 않아요. 국민들 속에 덮여지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 복귀한 의원님처럼 뭐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게 낫지 지금 저렇게 감싸서 되겠냐 말이에요.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들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가려서 이른바 자질 논란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썼더군요.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핵심 현안 같은 비동의 이 강간죄나 차별금지법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별다른 이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세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유보 통합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없어서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것이 낙마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동의 강간죄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은 그 종교상의 문제도 있고 또 남녀 간의 젠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논란이 됐을 때는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확실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이 부분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지금 뭐 국민적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그 남성 차별 문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부를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이제 개편하게 되면은 이 남성도 또 차별 느낀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동의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성차별을 봤을 때 역시 부적절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 관련해서 제가 문진석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인터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선우 후보자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는 여당 지도부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당 지도부 무슨 입장입니까 했더니 그건 여당 지도부에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죠. 원내 수석 부대표니까 이제 여당 지도부 해당한다고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 의원 본인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당 지도부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런 의원과 보좌진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인식. 그러니까 갑질이면 갑질이지 일반 직장의 갑질과 국회의원회 간의 갑질이 다를 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슨 동진이 식군이 하는 것은 갑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을도 똑같이 생각할 때 그게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불만 없이 지내는 이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불만이 없는 게 아니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지금 그
일부 보좌관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도 역시 그 뭔가 좀 세상 바뀐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네. 그런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 이명박 정부 초기의 그 인사 논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광우병 시위 때문에 정권이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시위가 폭발하게 된 기저에는 정권 초기에 인사 난맥상이 되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종교, 특정 대학,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쓴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줄줄이 낙마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민심을 악화시켰거든요. 거기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라는 불씨가 던져지면서 엄청나게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이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인사 논란을 자칫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민심에 엄청난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또 과거 강선우 후보자로부터 강선우 의원이죠.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을 내놔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 지역구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가 이 발단이 됐다는 건데 자, 당시의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장관님. 예.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 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같은 한 개 차이로 4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 차이로. 한 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특정 권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줄은 거 아닙니까? 자, 양만희 논술위원, 이 해바라기 센터 설치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장관을 징계하기 위해서, 장관이 이제 벌 주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게 서류로도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조간 한 군데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좀 전에 보신 이제 국감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 센터라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게 한 센터를 서울 강서구,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죠. 여기 이제 세워달라고 한 것인데 지금 이제 정영애 당시 장관이 36곳, 40곳, 39곳 이런 식으로 이제 3년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개에 대해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변경이 있긴 하지만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하나가 줄었는데 이게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강서구 같은 특정 권역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인 거죠. 네. 근데 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이 국감에서 이 상황이 있은 다음에 여가부 기조실에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의 제목을 보면은 장관 정책 보좌관의 원활한 국회 관련 업무 수행과 정책 조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징벌적 성격으로 30%의 삭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관 운영 기본 경비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여가부에서 얘기를 했더니 강선우 의원이 되게 화가 났다. 들어와서 사과를 해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정영애 전 장관이 어제 글에 나와서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과 그 문건을 봤을 때는 정영애 전 장관의 글에 담긴 맥락은 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정영애 전 장관의 글 중에서 눈에 왔던 것은 뭐냐면은 부처 장관에게도 갑질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을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장관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오죽하겠냐 이런 취지로 쓴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권영진 의원께서 행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대구시장 하실 때 운영 경비를 한 2억 원 정도 삭감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쫓아가서 빌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중에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할 때도 대기업이나 일부러 이름을 넣습니다. 네. 넣고 나중에 그걸 빼주는 조건으로 자기 지역구 민원을 이걸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자기 개인의 일을 위한 사적인 이익으로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적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산갑질이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 지역구를 잘 관리해서 다음에 자기가 재선되고 삼선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을 유치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의사들 특히 산부인과 의사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대병원에 이걸 좀 해달라 했더니 이대병원에서 아이고 올해는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내년엔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강선우 아주 새카만 후배죠. 의원이긴 하지만 하여튼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려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러면서 이거 안 해? 안 하면은 보복적으로 예산 삭감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 5천만 원이나 삭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장관이 또 쫓아가서 20년 후배한테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이 좀 이 양해해 주시고 이거 없으면은 저희들 전체 살림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봐주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정영애 이 장관이 느꼈을 모멸감 이게 갑질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자기는 자기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당하는 사람들은 그 모멸감과 그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마 정영애 장관께서는 퇴직 이후에도 저게 트라우마로 남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내정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이 인사는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국회의원으로 동료 국회의원으로 좀 저희들도 좀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다들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복혜영 의원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은 분이고요. 네. 자,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오늘 며칠 내로 해줄지 아직 결정은 안 한 모양이니까 그게 결정되면 대통령이 며칠을 더 보겠다는 건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